안녕하세요. 범바람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2844선으로 지금 올라서고 있는데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바이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주를 사들인다는 얘기죠. 그만큼 셀 코리아, 한국을 팔고 나갔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어떤 기류로 접어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도 뭐 1% 이상 오르는 그런 어떤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코스피 5000 시대 향한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바이 코리아, 한국을 사들이기 위한 외국인들의 순매도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신정부 출범 첫날인 지난 4일 코스피가 2.66% 급등하면서 2500선, 2600선 박스권 안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던 그런 답답한 행보가 2700 뚫고 2800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 연중 최고치 기록이거든요. 지난 4월 저점 2200선과 비교해서는 무려 뭐 20% 넘게 성장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아무튼 자본시장이 이렇게 조금 회복세를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이 경기 전체의 견인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외국인 수급 개선도가 뚜렷하게 지금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굉장한 이 긍정적 시그널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10개월 만에 순 매수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순 매도, 매수보다 매도가 많았던 무려 9개월 동안 그랬어. 9개월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사막처럼 황폐화되어 있었겠습니까? 뭐 셀코리아라는 말이 거의 그냥 상수가 될 만큼 키워드로 주식시장에 딱 박혀 있었는데, 이제 10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얘기. 1조 2천억 정도의 규모를 순매수한 외국인들, 이달 들어서 3일 거래일 동안 2조 4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자본시장은 굉장히 주가 5천 시대를 향한 어떤 분명한 이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 좀 숨가쁘게 달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엿보입니다. 대신 부동산 시장 자체가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 자본시장은 참 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뭔가 털 것은 털고 또 내려놓을 것은 내리고 자를 것은 자르고 가는 어떤 수술이 가능한 그런 어떤 영역인데, 이게 부동산 시장 자체는 지금 이거 뭐 이거 섞이고 저거 섞이고 저거 섞이고 이거 섞이고 뭐 기본적으로 부채가 깔려 있는 지뢰밭 같은 어떤 리스크가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출 너무 많은 이 방만한 어떤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기 집을 사기 위한 어떤 수요보다는 이 투기적 수요가 너무나도 지금 넘쳐흐르는 그런 어떤 시장의 왜곡된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어떤 진입이 안 되잖아. 그죠? 그만큼 시장이 왜곡되었었는데, 아무튼 자본시장이 좀 이렇게 뚫리는 어떤 조짐을 보이면서 허니문 랠리, 이제 2800선에서 2900선으로 가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6만 전자 복귀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죠. 그동안 뭐 5만 선에서 거의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의 늪속에 푹 잠겨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6만 선 뚫고 7만, 8만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또 내볼 수 있겠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23만 원 정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식시장을 면밀하게 봐야 하는 이유, 야 너는 부동산 얘기만 하지 무슨 주식시장 얘기까지 하냐,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막 있는데, 아니 자본시장을 이해해야지 지금 자산시장을 충분히 우리가 포인트를 찍을 수 있는 틈새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서로 분리가 된 게 아니야. 같이 봐야 된다니까. 선지의 지표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디커플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변화를 보면 앞으로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딱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코나아이도 지금 지역 화폐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세팅될 가능성이 뭐 높아지면서 뭐 장중 15% 이상
급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한국 시장이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하면서 좀 뚜렷한 어떤 성장 가도세를 좀 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겠는데, 그러나 향후 주식시장 운명은 미국 정책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도 많죠. 지금 뭐 국채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또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떤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될 건지, 관세 장벽도 있고요. 또 원화 가치에 대한 어떤 조정을 절하 쪽으로 가느냐 절상 쪽으로 가느냐 참 상당히 고민이 많은 그런 어떤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이 네 가지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수급, 그리고 이 정책이 고스란히 지금 부동산 시장에 먹혀들고 있죠. 자, 주식시장의 펀더멘탈. 펀더멘탈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어떤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5천선이라는 코스피 장중의 어떤 목표를 다지면서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금 등장하면서 이 펀더멘털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다고, 그냥 엇박자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동산 펀더멘털은 굉장한 어떤 위기 속에 있죠. 건설 경기 침체. 그러니까 그만큼 공급 라인 쪽에 좀 이상 기류가 감지가 되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주택 공급 확대가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건설업계 일감이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는 건설 경기가 내수 경기 한 20%의 어떤 파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선순환될 수 있는 어떤 이 자극이 없는 이상은 굉장한 어떤 침체기를 맞이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지금 부동산 밸류에이션은 지금 완전히 지금 엇갈린 상태로 가고 있죠. 강남 상구 아파트가 뭐 무진장 오르고 있다라는 지금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거래가 현장에서는 급매로 나오는 이 집주인들은 대부분 단가를 좀 낮춰서 팔고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 지표는 강남 상구 아파트가 상승폭이 더 커져가고 있죠. 송파가 0.5%포인트 지금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서울 18주 연속 지금 상승세로 가고 있고, 강남 상구 집값 강세가 더욱더 밀어붙이면서 19주 연속 상승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강남권만 지금 가치 확대, 가치 증대의 어떤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나머지 비강남권, 지방,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굉장한 어떤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그리고 주식시장에서의 이 수급, 부동산 수급도 지금 너무 공급이 지금 굉장히 쪼그라든 상태 아닙니까? 이 건설업계 자체의 업황 자체가 굉장히 악화되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전세값 추이가 다시 용오름처럼 슬쩍 고개를 들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0.06 정도를 찍고 있고, 수도권 전국 지방이 좀 어느 정도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의 공급이 너무나도 모자라다 보니까 일단은 신축에 대한 전세 수요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뭔가 이 뇌리에 딱 박혀 있는 게, 전세하면 아파트 전세 그리고 신축 전세를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지금 뭐 거의 상수값으로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공급 자체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값 추이가, 수요는 딱 정해져 있는데 공급이 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수급 상황이 너무나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주식시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급 부분에 있어서의 공급 역할이 굉장히 지금 저점에 와 있다. 그래서 전세 물량 입주 감소. 당연히 전세 물량이 뭐 없으니까 사람들이 선택지가 없잖아. 월세 쪽으로 뭐 말마리를 돌릴 수밖에 없겠고, 월세화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죠. 그리고 계약갱신 뭐 카드를 써가면서 뭐 기존의 세입자들이 눌러 앉으니까 새로운 전세 물량이 안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단기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세 시장에 머물려는 또 실수요자가 어떻다? 증가할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내가 집을 사면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대 시장에 어떻게 해서든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어서, 전세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물량은 적으니까 전세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여러 가지 부동산의 어떤 변수들이 굉장히 어떤 집값 부분을 단기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정책적인 부분,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나왔던 펀더멘털, 밸류에이션, 수급, 그리고 정책이죠. 정책. 앞으로의 정책은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적인 어떤 공공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인 공급을 확대해 나갈 그런 어떤 정책을 필 예정인데 6월에만 나오는 분양가 뭐 굉장히 고점에 물려 있죠. 왜냐? 26,000 가구 대부분이 민간 분양이다. 그러니까 민간 분양의 사람들이 손사래를 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도대체 지금 뭐 4, 5년 전 분양가보다 거의 2배 이상을 올라버렸으니까 사람들이 좀 넉넉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강남 3구 중심으로 오름폭 커지는 서울 아파트값 역시도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 이러다 보니까 26,000 가구 쏟아져도 이게 대부분 뭐 서울과 수도권 뭐 이런 지역에서 나오게 되는 아파트들 별 기대감이 없어요. 분양가 상한제 가격을 딱 이마에 붙이지 않고서는 결코 뭐 이게 이 인풋 아웃풋이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 절벽 해법은 공공주택 확대라는 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나와 있는데 임기 내 25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걸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의 고점 얼마나 피로도가 높습니까? 지금 집값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장 원리에 의해서 공급의 다변화를 통해서 기존의 고점에 몰려있는 가격이 조금 내려올 수 있는 그래서 서민 등 실수요 중심 주택 공급 대책이 확실한 드라이브를 걸 때 뭔가 부동산 시장이 변화될 수 있는 이 조짐이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하고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 부동산 시장에 일단 우리나라 부동산은 자본이 묻혀 있잖아. 자본이 묻혀 있다는 건 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이 다 깔려 있어.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자본의 흐름하고 부동산 시장의 자본의 흐름은 같이 간다고 보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펀더멘털, 밸류에이션, 수급, 그리고 정책. 펀더멘털 약화돼 있죠. 밸류에이션은 강남으로 집중돼 있죠. 수급 지금 뭐 공급이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고 정책은 지금 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새 정부 들어서 뭐 확실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나 비슷한 뭐 데칼코마니 아닙니까? 부동산 시장과 자본시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을 하셔서 일단 공급은 무주택자들에게서는 굉장한 어떤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점으로 무조건 공공분양은 분양가 상한제를 물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 높아진다. 결국 기존 상급지만 오를 것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전체적으로 뭔가 집값을 끌어내릴 만한 어떤 확실한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되면 뭐 시장 자체의 어떤 말머리가 계속적으로 산 정상을 향해서 가는 강남의 아파트들도 좀 주춤해 줄 수밖에 없겠고 중급지, 하급지 역시도 어느 정도 평균치를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집값은 극적으로 분기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튼 잘 관망세 유지하시면서 지켜보시고요. 이런 의미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내일 1순위 받는 것 기억을 하셔야죠. 오산세규 2지구 A12블럭 433세대 모집합니다. 특별 공급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요. 내일은 1순위가 시작이 돼요. 여기는 30%, 20%, 50%. 그러니까 당해 지역, 수도권, 그리고 서울권에 사시는 분들 당첨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공분양이고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거주 의무가 없어. 그러니까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건 분양가 상한제 가격 3억 4천밖에 안 합니다. 밖에라는 말도 3억도 좀 작은 가격이 아니지만 그래도 요새 뭐 20평대 비강남권 뭐 11억에 나오는데 말 다 했지. 오산세교가 지금 인프라 시설이 주변에 좀 휑한 느낌마저 들지만 GTX-C 지나가고 주변에 차곡차곡 인프라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마 세교가 오산 쪽에는 가장 큰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서울 접근성이 GTX-C가 개통이 된다면 충분히 뭐 직주 근접 가능할 그런 어떤 입지도 가지고 있고요. 3억 4천 정도 되는 이런 어떤 분상제 아파트도 좀 관심 있게 들여다 보시라. 오산세교 아테라 내일 1순위 모집을 하게 됩니다. 5구 A 평면도 보시면 뭐 드레스 파우더 딱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구 B 역시도 마찬가지. 5구 C 타워형이지만 파우더 드레스 빼고 있죠. 5구 D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공공분양의 평면도를 보시면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공공택지 땅값이 좀 비교적 싸잖아. 민간 이 분양보다는 민간 택지에서 지어진 기본 땅값을 깔고 가기 때문에 평면도도 굉장히 박하게 나온다. 그래서 공공분양에서 나오는 이 평면도는 좀 예의주시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그리고 막상 모델하우스나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어떤 공간감을 느낄 때는 확실히 5구 평형인가 이게 의아해 할 정도로
이게 거의 24평이 27평으로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공분양은 이 평면도가 굉장히 어떤 메리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도 좀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같은 경기권인데 과천은 거의 뭐 어마무시하죠. 자고 일어나면 1억이야. 그러니까 매달 1억씩 올라가는 어떤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야, 지금 이 과천 과연 이거 얼마까지 찍을 것인가 라는 또 궁금증도 생기고 있죠. 이렇게 과천이 1억씩 오르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남 바로 옆이에요. 그리고 GTX-C 교통호재에 있어. 세 번째, 수급 불균형. 과천 역시도 공급이 너무나 쪼그라들었어. 그러니까 과천 쪽 같은 어떤 입지가 좋은 경기권은 뭔가 좀 물량 공세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인색하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1년 5천 가구에서 2023년 1,300가구로 확 줄어들죠. 2025년, 2026년에는 아예 없어. 신규 입주 단지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강남 붙었지, GTX 교통호재 뭐 예정돼 있지, 수급 불균형 공급은 뭐 완전히 끊겨 있지. 이러다 보니까 뭐 한 달새 뭐 1억, 아니 일주일에 1억씩 오르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 과천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뭐 존재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레미안 슈르가 84제곱이 거의 뭐 20억 가까이 지금 찍고 있습니다. 18억 9천인데 매물로 나와 있는 건 20억이 이미 넘었죠. 과천 위버필드 99제곱 26억이야.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 이 과천은 경기도권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강남으로 보셔야 돼. 아파트 매매 변동률 추이를 보더라도 뭐 과천이 뭐 압도적이죠. 송파, 강남, 서초 그냥 뭐 나가리 시키잖아. 마이너스 1.44에서 5.28까지 뭐 널뛰기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공급 부분이 굉장히 절실하다라는 걸 이 과천의 집값 오름세를 고스란히 볼 수가 있죠. 지금 오늘 호갱노노에서 레미안 슈르까지 1위 검색을 찍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여기 무순위 집주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네. 레미안 슈르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과천 제이드 자이에서 나와. 그러니까 레미안 슈르가 그만큼 집값이 뭐 껑충껑충 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이거 구축이라도 한번 잡아볼까 하는데 지금 뭐 이거 아니 18억짜리 20억짜리를 어떻게 잡아 무슨 수로?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과천 제이드 자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초기 분양가 4억 5천이야. 지금 20억 하는데 레미안 슈르가 근데 과천에서 내가 아파트를 잡을 수 있겠다. 그런 기회가 딱 생기는데 20평이 4억 5천, 24평이 5억 4천. 경쟁률 그 당시에 190대 1을 찍었죠. 그만큼 뭐 분양가 상한제 단지라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어요. 공공분양 단지였으니까. 그죠? 나온다는 전망이 있으니까 여기 6, 7월 한번 잘 기다려 보시고요. 일단 자이 아파트라는 또 브랜드를 달고 있잖아요. 분양가도 뭐 확실하게 뭐 분상제 적용이 돼서 4억대, 5억대로 나와 있고 5구 ABC 중에 나올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레미안 슈르와는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비교해 보자면 레미안 슈르가 20평대가 16억이니까 4억대 거의 4배 정도의 어떤 시세 갭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발코니 확장비는 조금 비쌌어요. 공공분양치고는 1,000만 원이 넘어갔었습니다. 일단 여기 이 인덕원역이 가깝고요. 인덕원하고 가천하고 이 경계선상에 있어요. 14분 정도 걸리고 주변에 뭐 학원가, 평촌 학원가는 뭐 10여 분 정도면 충분히 가니까 교육 여건도 좋은 것 같고 일단 뭐 5구제곱이라 하더라도 4구제곱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평면은 잘 뺐다. 왜? 자이 평면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본시장의 변화와 디커플링 되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 물 들어오는 주식시장, 물 빠지는 부동산 시장 될 가능성 높겠고요. 결국 공급이 가격 분기점을 만들게 될 가능성 높습니다. 무주택자라면 통장 꼭 쥐고 계시면서 최고의 저점 기회를 맞이할 기회도 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과천 제이드자이나 오산세교 같은 분상제가 딱 붙어있는 그런 어떤 단지들을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하게 틈새는 노려볼 수 있는 까재미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주식시장의 호조가 반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자산 시장에 좀 딜레이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좀 이 가격 변동성 때문에 클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는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 찾아올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